예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여전히 승점 59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웨스트햄전 무승부가 더 뼈아픈데 그래도 손흥민의 득점왕 경쟁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맨시티가 아스톤 빌라를 4대1로 대파했는데 현 득점 1위인 홀란은 벤치에 있으면서 아예 출전 자체를 안 했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홀란의 결장 이유에 대해서 이틀 뒤에 경기가 또 있다.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은 대규모 선수단을 지니고 있다. 맨시티도 마찬가지다. 빌라전 명단을 이렇게 짠 이유다라면서 빡빡한 일정 탓에 로테이션을 한 거라고 했는데 홀란과 데브라이는 모두 경기에 나오지 않고도 아스톤 빌라를 4대1로 이긴 게 정말 무섭네요. 홀란 대신 포든이 헤트트릭을 해버리면서 가볍게 승리한 맨시티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도 16골로 현 2위인데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예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헤트트릭 한 번이면 곧바로 홀란과 동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시권이라고 해도 충분하고요. 노팅엄과의 홈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한편 최근 토트넘은 경기 외적으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바로 레비 회장이 발표한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지난 시즌의 회계 장부를 공개했는데 구단 역사상 최초로 5억 파운드가 넘는 5억 4,96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도 매출은 4억 4,400만 파운드였는데 무려 24%가 증가한 수치로 한화로는 9,355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토트넘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캡틴 손흥민의 영향력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후원사, 상품 판매는 물론 타사 이벤트, 방문객 유치, 컨퍼런스 및 이벤트 수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한국 투어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풋볼 런던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한국 투어가 재개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졌다고 했고 그 금액은 전년도 1억 8,350만 파운드에서 24%나 오른 2억 2,770만 파운드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이죠. 여기에 챔스에서 16강까지 진출하면서 받은 금액, 경기장 입장 수익 등이 증가하면서 큰 폭의 흑자를 보게 됐다는 발표였습니다. 레비 회장은 직접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클럽의 매출액이 처음으로 5억 파운드를 돌파했다. UEFA 상금과 함께 이는 축구 및 비축구 이벤트로 인한 경기장 수익 증가와 추가 수익원에 의해 주도된 상승이었다. 우리 이사회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축구에 투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우리 클럽의 최우선 순위는 경기장에서의 성공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토트넘 재정이 좋아졌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지만 해외 토트넘 팬들은 다른 소식에 주목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바로 레비 회장의 보너스 때문이었죠. 회계 장부에는 레비 회장의 연봉도 적혀 있는데 전년도에 326만 파운드에서 358만 파운드로 한화로 5억 4,500만 원가량 오른 겁니다. 원래도 레비 회장은 프리미어리그 구단 회장들 중에 최고 연봉자로 알려져 있는데 또 연봉 인상으로 제대로 돈독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봉 인상 외에도 추가 보너스로 300만 파운드를 또 가져간 것까지 들켰죠. 연봉이 358만 파운드인데 보너스 300만 파운드면 보너스로만 51억을 받아간다는 거니까 자기 이득은 참 야무지게 챙겨갑니다. 아니 매출 5억 파운드 돌파 기념으로 레비 회장이 성과금 두둑히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지 토트넘 팬들이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근 토트넘의 티켓 가격이 6% 오르면서 리그에서 가장 비싼 입장료를 자랑하게 됐는데 티켓 가격 인상으로 토트넘이 얻은 수익이 얼추 250에서 300만 파운드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회계나 재정이라는 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레비 회장 보너스가 300만 파운드인데 레비 회장 보너스가 300만 파운드인데 티켓 수익도 정확히 그 정도 늘어난 걸 보니까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팬들의 돈을 뜯어가서 레비 회장 주머니 채워준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가뜩이나 토트넘 서포터들이 티켓 인상 소식에 엄청 화가 나서 시위까지 준비했던 판인데 그 돈들이 고스란히 레비 회장에 간다고 하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게 매우 당연하죠. 그리고 매출은 5억 파운드 달성이라면서 막상 입장권 가격을 올린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엔지 감독 부임 이후에 영입도 연이어 성공하고 또 성적도 기대 이상으로 나와주면서 한동안 레비 회장의 악명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새로운 여름 이적 시장이 점차 다가오면서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발표에 매우 분노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혜택을 뺏어가서 하는 짓이 레비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거냐? 당장 다시 티켓값 내려라. 구단의 매출이 5억 파운드를 돌파했다면서 왜 팬들의 티켓 가격은 6%나 올린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레비는 역시 사라져야 한다. 레비가 그동안 왜 잠잠하나 했나 했더니 몰래 뒷주머니를 챙기고 있었구나. 보너스 300만 파운드라고? 도대체 네가 한 게 뭔데? 레비 회장에게 양심이 있다면 보너스 300만 파운드를 구단에 반환하고 티켓값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케인을 판 돈도 안 쓰고 티켓값은 또 왜 올리나 했는데 그게 다 레비 회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세무조사를 해봐야 된다. 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레비의 배를 불리는 게 토트넘의 정책이냐? 당장 사퇴해라. 레비가 한 거라고는 엔지 감독을 찾아내기 전까지 4명의 감독에게 위약금을 챙겨준 것 뿐이다. 그런데 보너스 300만 파운드는 말도 안 된다. 토트넘의 축구를 망친 레비가 팬들의 돈으로 보너스를 받는 건 정상이 아니다. 토트넘 구단의 목표는 더 좋은 축구를 하는 것이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면 안 된다. 하지만 레비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 등등 레비 회장의 연봉 및 보너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리뉴, 누누, 콘테 등의 감독들을 연이어 해임하면서 생긴 위약금이 한가득인데도 뭘 잘했다고 보너스까지 챙기냐는 말도 있었고요. 축구 선수들의 이적이나 연봉을 다루면서 몇백만 파운드 정도는 가볍게 입에 담곤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연봉 5억에 보너스 5억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티켓값을 실제로 내고 있는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손흥민의 재계약 규모에도 당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웨스트햄전으로 400번째 출장을 하면서 비유럽인 최초로 그 높은 고지를 밟은 데다가 토트넘 최초의 비유럽인 주장이기도 하고 또 부정할 수 없는 토트넘의 아이콘인 손흥민에게 보너스로만 300만 파운드를 챙긴 레비가 얼마나 주급을 약속할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5억 파운드는 넘는 매출을 자랑한 만큼 손흥민의 주급 역시 파격적인 인상을 해줘야만 팬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실력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게 2015년부터 8시즌째 뛰고 있거든요. 케인의 미네 이적설이 나왔을 당시 토트넘에서 제안했다고 알려진 주급의 수준이 40만 파운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도 케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 미넨으로 이적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생각이 있다면 떠난 케인보다도 구단에 대한 충성심이 더 깊은 캡틴 손흥민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주는 게 합리적이죠. 손흥민과 토트넘이 재계약 얘기를 한 지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사우디에서 5배 연봉 인상으로 손흥민을 꼬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돈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에서 뛰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잔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요. 그리고 팀의 유일무이한 에이스로 올 시즌에도 득점왕 레이스에 참여 중인 손흥민에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주급을 주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만 파운드도 부족해 보이고 최소 45만 파운드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레비 회장 보너스 챙겨줄 돈은 있으면서 손흥민 연봉 올려줄 돈은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겠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신